경제신문을 읽어줘.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번 주는 부동산은 없고요. 경제금융 주식부터. 멀미나는 미국 증시 전형적 약세장 신호. 투자자들 하락장에서 허우적. 일시적 반등에도 매도 공세. 다이먼 JP모간 CEO도 경고. 증시 20에서 30% 더 하락할 것. 전문가들 지금은 현금 확보를. 연동성 급심, 힘 빠진 바닥론. 저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미국 증시가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바닥을 찍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시적인 반등과 급락은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인데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신들은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과 여기에 달려드는 투자자들의 모습은 짐승의 본능이라고 표현했다. 급등락은 약세장의 신호. 미국 증시는 최근 투자자들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를 이어갔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된 지난 13일과 14일 미 증시의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에 시장은 당황했다. 13일 9월 CPI가 시장 추정치를 웃도는 악재가 터졌지만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14일에는 뒤늦게 9월 CPI의 악재를 반영한 듯 급락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13일, 14일 장세가 약세장을 알리는 전형적인 신호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는 고전적인 약세장 랠리처럼 보인다며 폭락한 시장이 일시적으로 더 크게 반등했을 때 투자자들이 매도를 재개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전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직후 등 최악의 상황에서 잠시 큰 상승폭을 보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이른바 치고 빠지는 단기 투자 수요가 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월가에서는 아직 저점은 멀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현금을 확보해 저가 매수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식의 궁극적인 바닥이 언제 어디에서 끝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근과 같은 움직임은 고점보다 저점에 가까워졌을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자, 두 번째, 짐싸는 개미들 투자 실탄 22조 증발, 증권시장 대기자금 급감, 예적금으로 영머니 무브 심화, 올 초 71조 예탁금 49조로 줄어, 증권가 상승장 확신 전까지 이틀 안은 자금 계속 늘어날 것. 내년 상반기 30조로 감소로도. 예적금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신한 솔편한 세상에 적금 보통 6개월이 지금 보니까 4%예요. 6개월이. 1년이 4.5%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 연말까지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3.5%고 3%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요. 내년 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 기준금리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까지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지금 정기예금 금리도 아마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만기인데 내년 4월 초, 내년 초 정도의 금리가 아주 계속 올라갔을 때 최저점일 때 그때 한 1년이나 2년짜리로 정기예금을 갈아타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신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증권시장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올 초 71조 대비 22조 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최저 수준이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주식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진 여파다. 최근 증시가 소폭 반등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물려있는 주식을 서둘러 팔아치우고 고금리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고 있다. 영무니무브 현상이 심화되면서 내년 상반기엔 투자자 예탁금이 30조 원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십 7금이 지금 2.5%입니다. 세전.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조 7,500억 원어치 순매수한 개인은 이달 들어 순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7,43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오랜 기간 주식에 물려 지친 개인들이 반등 종목 중심으로 손절매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한은행
예금을 좀 들어놓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에서 수시 입출금 금리가 높은 곳에 좀 들어놨다가 제 주로 계좌는 삼성증권이 있는데 저기 청약 같은 경우에 가끔 뜨는 게 있어요. 공모주 뜨면은 거기다가 몰아가지고 한 번씩 수익을 내면 좋습니다. 공모주 같은 경우에도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기관 경쟁률이 한 1500대 1이 넘어야 돼요. 지금까지 크래프톤은 제 원칙에 어긋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손해를 봤는데 한 20번 넘게 공모주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수익이 크고 작은 수익이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지만요.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 4,950억원과 삼성전자 4,380억원이다. 두 종목 주가는 약세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힘입어 이달 들어 각각 11.79%, 5.08% 상승했다. 순매도 3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실적 호조세로 같은 기간 16.6% 급등했다. 개인이 증시를 떠안는 이유는 취소준 금리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 통장 금리가 연 3.8%인 강풍까지 등장했다. 좋네. 정기예금 금리는 5에서 6%로 취소되었다. 정기예금 금리가 뭐 상상인 플러스인가 거기는 뭐 6.5%인가 6.6%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주면은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주식을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상승장이 온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증시를 이탈하는 자금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속도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자 예탁금이 30조 원 내외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있다고 우려했다. 종합면 엔화 심리적 지지선 150엔 동계 아시아 내외 한 위기 내관되나 1통화 32년 만에 최저 전세계 마이너스 금리 유일 강달러의 무역 적자 겹쳐 아시아 자본 이탈 신호탄 될 수도 일본은행 나홀로 돈 풀기 멈출지 촉각 재무상 절박하게 지켜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2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150원대를 넘어갔다. 엔화 가치는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 확대, 관리 목표치를 넘어선 장기금리 등 엔화 가치를 짓누르는 요인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엔저는 일본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기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자 일본의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인재를 미국과 대만 등 경쟁 기업에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엔화 가치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50엔대까지 내주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계획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날 일본은행은 국채를 0.25%의 금리에 무제한 매입해 급한 물을 끓여야 했다. 장기 국채 금리가 관리 목표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일본 국채를 팔아치우려는 투자자가 늘면 이날 한때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연 0.25%까지 올랐다. 일본은행의 장기 금리 목표치 상한인 연 0.25%를 넘어섰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진다. 일본 재무상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우려하며 투기적 거래에 따른 지나치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큰 절박함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 하락이 아시아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달러당 엔화 가치가 150엔 선과 같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1997년과 같은 아시아 외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아시아에서 자본이 대거 이탈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말 이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내년 4월 이후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일부 준용하면 엔화 가치가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인재를 빼앗기는 일본. 장기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30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본의 급여는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연봉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끔
오버를 할 때 보니까 일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월급이 적긴 적더라고요. 보니까 대신에 일본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 가는데 보니까 일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돈을 얼마나 못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두 번째, 전줄 막힌 증권 건설사들. 정부 모기업의 긴급 SOS.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시장 마비, 기업들 초비상. PF 유동화증권 시장에서 외면받자 건설사들 유동성 리스크 불거져. 유동화증권 연 15% 금리에도 투자자 못 구해 증권사 떠안을 판. 요즘 기업 재무팀 분위기는 하나같이 어둡다. 치솟는 금리에 레고랜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ABCP 사태까지 겹쳐져 자금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서다.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차환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생존을 위해 연초보다 2배에서 3배 비싼 금리의 자금을 마련하는 기업도 눈에 띈다. 네, 지금 한전채 같은 경우에는 무역 기업 적자 때문에 계속 한전채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채에 해당되는 거의 한 연 6%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채가 연 6% 되니까 다른 우량한 회사채를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한전채가 6%니까 굳이 다른 데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건설사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강원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 사태로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멈춘 탓이다. 우석건설은 지난달 말 납부기한에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터 처리됐다. 돈 주지 말라고 하자 건설사들은 정부와 모 회사에 손을 벌리고 있다. 신용등급이 BB 플러스 이하인 업체들이 즐겨 쓰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 P12O 발행을 타진하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마다 등장했다. P12O는 신용도가 낮아 시장에서 소화될 수 없는 회사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부기관이 보증을 서 채권 등급을 높여 유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8월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받아 800억 원 규모의 P12O를 발행했다. 롯데건설도 300억 원어치 P12O를 찍었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같은 대기업이 P12O를 시장에 등장한 건 그만큼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유상증자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 PF 시장이 마비되자 증권사로도 유동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 통상 건설사가 PF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중후관사인 증권사들이 지급보증, 매입보장을 제공한다. PF 유동화 증권이 시장에 팔리지 않으면 증권사가 이를 떠나야 한다.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PF 유동화 증권을 매입한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에서 연 15% 금리를 제시한 PF 유동화 증권도 투자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다. 오늘 보니까 오늘부터 지금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주가가 하락하고 있네요. 높은 금리를 감수하더라도 자금을 확보하는 기업도 늘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